작은 동전 하나로 얻는 신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마법. 느껴보신 적 있죠? 운동을 놀이기구 타듯이 할 순 없을까? 그 생각이 25센트 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할수록 더 큰 변화를 얻으니까. 25센트 라이드는 함께여서 더 신나게, 함께여서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탈수록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고, 탈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고, 어느새 당신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즐기는 당신으로, 당당하고 멋진 당신으로. 25센트 라이드가 주는 감동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함께해요. 25센트 라이드. 나를 바꾸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YRMA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센트리아 ABO 문겸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AMA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아봤었던 부분들, 또 제가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리더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세로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의 스폰서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AMA 비즈니스를 동생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알아보고 나서 부업으로 이 AMA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다 현재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를 하시고 지금 전업으로 AMA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선생님이었을 때 이미지와 AMA 리더로서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셨을 때는 이제 물론 또 자녀를 사랑을 하고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또 노력과 사랑을 쏟으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공부, 학습,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잘 살게 될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어머니도 자녀들을 가이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 어느샌가 쓰는 단어나 혹은 언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정말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부분을 찾아내주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정말 자녀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자녀들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늘 용기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 모습보다 AMA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변해갔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훨씬 더 멋지고 또 나중에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존경심마저 이렇게 들게 됐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저에게 AMA에 대한 이미지는 AMA는 여행인가? 왜냐면은 거의 매년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해야 돼.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MA라는 거는 여행도 보내주고 또 삶이 조금 윤택해지게 만들어주는구나. 좋은 건가 보다.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마 많은 그 MZ세대 분들도 여행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그 여행을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유럽에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곳들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어떻게 되면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늘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갔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정말 여행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나 보면은 그 낯선 장소에서 정말 낯선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관계하고 또 그들의 다른 생각을 또 배울 수 있다는 부분. 혹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컸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또 많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또 여행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취직을 할 때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냐 보니까 승무원과 가이드 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는 이거는 저의 편견이지만 그때 제가 당시 가이드를 생각했었을 때는 어, 조금 멋진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약간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약간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는 승무원이 조금 더 멋있겠다. 왜냐하면은 제복을 쫙 입고 또 이렇게 또 늘씬한 또 우리 그 승무원들 또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기 때문에 승무원 괜찮다,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승무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승무원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네, 이제 외국계 항공사를 준비를 하면서 네, 찍었던 증명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그 승무원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제 거의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단계가 잘 올라가서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겸재야, 너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니?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 여행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승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근데 너가 진짜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는데 그때도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승무원이니? 라고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조금 이렇게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선 제가 바로 대답을 하진 않았었지만 제가 이제 서울로 곰곰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만약에 나에게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 시간적인 자유도 있다면은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어떤 직업관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질문 덕분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직업을 구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로 질문이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선택지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직장에서도 들어가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제 10년 뒤의 모습이 제 옆에 계시고 이런 어떤 그 미래들을 보니까 사실 연봉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는 크게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직장 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만화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할 때 그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이제 있었던 그 만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직장인들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는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아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큰 성취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엄마 너무 멋지게 바뀌셨고 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또 우리 집이 이렇게 그 덕분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도 아미 해야지. 처음에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빅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아이템이 보니까 치약, 칫솔, 세제, 샴푸 막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 어렸었던 저의 생각으로는 치약, 칫솔, 세제, 샴푸인데 이게 무슨 빅비즈니스냐 혹은 내가 치약을 판다, 나 치약회사 사장이야, 나 칫솔 회사 사장이야, 약간 이런 거는 저한테는 멋진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렸던 마음에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서 이 아미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이렇게 뭐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멋지게 바뀌었고 잘 됐었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나는 다른 일을 좀 알아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그때 조금 곁들여서 하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대 남성이 막 치약을 쓰면서 이 치약 대박인데? 이거 접시를 닦다가 세제 대박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20대 남성 싱글들은 아마 거의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직장에서 조금 그런 어떤 한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엄마가 하는 이 사업, 그 사업이 어머니가 바뀐 건 멋있지만 아이템 때문에 좀 멋지지 않았었던 그 사업을 조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저랑 통화를 하는데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전거 타고 싶어서 제주도를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뭐 리더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떤 사진을 보다가 여기 너무 좋다 하시더니 그냥 거기로 이렇게 여행을 가버리시고 저는 출근해서 야근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뭔진 모르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나랑 내가 나중에 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었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나 이 사업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오디오를 들어보고 또 이런 뭐 매주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면은 사업 설명을 해주는 곳이 있다. 너가 여기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런 강의하는 장소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오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조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나와 있는 그 부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는 곧 자유와 선택이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다. 밑에 보시면은 부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 얘기가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아서 좋은가, 혹은 시간만 많다고 해서 좋은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 돈은 많지만 이 책에서 내용에 빌어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던 계기도 저희 어머니의 그런 어떤 되게 자유로운 모습,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단순히 부자라고 했던 개념이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직업을 쓰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확 느껴지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교사 딱 요것만 쓰고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뭔진 모르지만 약간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이제 매스컴에서 한번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게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아멘 이래서 허위 과장인 거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네 사과해라. 아멘 그런 거 아닌데 왜 너네 그렇게 얘기했냐? 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이런 어떤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조그만한 그 신문 한 귀퉁이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끝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업에 대한 또 아메이 제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편견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 그리고 올바른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알게 되죠. 아메이가 이제 한국에서 벌써 지금 3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르게 되었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스컴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일간지 같은 데서도 아메이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또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그 아메이에 대한 것들이 달라졌었고요. 저 또한 처음에 이 아메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사업을 알아보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편견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놀라운 회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초일류 기업,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였습니다.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회원 직접 판매 회사들을 이제 다이렉트 셀링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미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이제 SBS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마케팅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메이 기업을 또 이렇게 취재가 나왔었어요. 이제는 이러한 어떤 형태, 그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사업의 모델이다. 이제 이게 뭐 나쁘고 뭐 이런 부정적이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된 것들은 정말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또 1위 기업이 아메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 많은 어떤 그 자료나 데이터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또 확인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또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시작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돈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유로모니터라고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리서치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1959년 아메이가 이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1959년 이래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 보너스를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100%뭐 환불 이런 부분들. 특히 사업을 하는데 재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한 100% 이렇게 커버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하면서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결론에 내려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팩트적인 사실과 함께 더불어서 저한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낸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 내가 들어가기 조금 무서운데?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냈을까 또 알아보게 됐어요. 특히 저는 그때 이제 뭐 20대 말이었지만 20대 말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됐을 때 제가 그냥 잘못하다가 다단계 노총각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 있었을 때도 이게 결과가 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뭐 가족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모 자녀가 막 다 다이아몬드 이상인 이런 어떤 가족들도 있었고 또 젊은 남성인데 정말 다양한 어떤 장소에서 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고 정말 새밭이 같은 곳에서도 또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20대 때 시작해서 또 20대의 그런 어떤 핀을 이루고 성장을 하고 또 꿈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도 정말 다양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트렌드 코리아 2022. 이번에는 트렌드에 대한 프레이즈로 Tiger or Ca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T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T는 Tell me your narrative라고 해서 내러티브 자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가치는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혹은 창조적인 창업자 정신이 있는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건을 파는 시대에서 꿈을 파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까지 뭐 이렇게 기업이 발전을 하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기업인들에게 수상이 되는 그 마케팅 상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은 뭐 요즘 가장 핫한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부터 애플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회장님, 그리고 우리 창업자 두 분이신 미치 회장님과 제이 회장님, 이런 분들이 받으셨는데요. 두 아메이 창업자가 받았던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그 수익 구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모델을 만들어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회원 직접 판매, 요즘 회원 직접 판매 회사들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비슷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아메이랑 비슷해. 이 회사도 아메이랑 비슷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슷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 수상자에서도 이 두 분의 회장님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이유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유일무이한 정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업자의 정신이죠. 저는 이 부분을 참 가슴 뜨겁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희 두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제이 회장님의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창업자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했었어요.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문구에 나와 있는데, 그 이러한 어떤 그 성공을 원하는 사람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철학, 그게 지금 계속 아메이가 그 기업 전체에서 이 회원 직접 판매 기업 전체에서 1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진짜 그 증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아메이에 대한 창업 정신이 있어요. 창업자의 정신이자 기업 이념이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념, 이 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자의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의 포커스가 되고 지원을 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로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이제는 알아듣고 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또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통해서 지금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어떠한 기업이 기업의 존립 목적 자체가 그냥 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우리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이 파트너들, 이 ABO들을 정말 그분들이 이 사업, 이 기업의 이념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 전 세계 기업에 있어서 아메이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첫 번째도 나오지만 이제 나노 사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각자 도생에 연결을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개인으로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개인에게 가장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아메이에서는 얼마 전에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서 이제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큰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그 사업자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짜고 또 여러 가지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자산을 통해서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와 연결해서 정말 이 뉴트리션과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홈트레이닝,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건강 자산에 대한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매력 자산,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뛰어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더해서 내면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뤄낼 수 있도록, 또 점점 더 성장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력 자산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교수님들과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많이 저희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또 경제자산. 경제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과 매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 회사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짜게 됐는데요. 이 경제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 여러 가지 보너스를 만들어서 보너스를 더 준다를 넘어서 들어온 보너스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나 자본들을 어떻게 해서 잘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독리적인 수입으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경제적인 그런 숙제를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은행과 함께 이제 그 AI를 활용한 AI가 아니라 이제 그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각 개인의 자산을 잘 운용을 해서 들어왔던 그 돈 또한 어떻게 잘 유지를 하면서 플러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래의 비전, 앞으로 좀 더 개인이 포커스가 되는 그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년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소비자들 또 많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반응을 했었고 공감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요즘 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PDR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PER로 이렇게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다면은 현재는 PDR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주가를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P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대비 꿈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기업은 PER로 보면은 거의 1000배가 넘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 20배만 넘게 되더라도 이 기업이 되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1000이 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기업가,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이제 창업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나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많이 또 주식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런 어떤 고평가를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보신 기업들은 보통 이제 창업자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이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꿈 100가지를 먼저 써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방법적인 거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100가지 꿈을 먼저 써오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업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에 대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첫 번째가 바로 꿈의 정립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게 기업의 모토기 때문에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아메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꿈을 이루어내고 싶은지 아메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꿈의 정립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의 정립이라는 내용 그리고 꿈을 먼저 써오라고 했었던 그 부분을 제가 듣고 꿈을 적기 시작하는데 정말 조금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되게 가슴도 많이 설렜었지만 어디에서도 저한테 너가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만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 왜냐면 아메이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려주셨던 대로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100가지 꿈을 적게 됐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쳐진 부분들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루게 됐던 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갔던 꿈들이고 정말 처음에는 약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알려주는 방법대로 또 성공자가 나아갔던 방법대로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적었던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 원하는 것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냥 뭐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버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는 그냥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진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구라는 거를 정말 계속적으로 느끼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에 도전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또 중앙일보라고 하는 이 메인 일간지에서 이렇게 또 저희 팀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고요. 정말 보면은 이제는 그 아메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꿈을 다시 꾸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2019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 그 한 해에만 제가 여행했던 거리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인데 여행한 거리가 한 7만 미터가 이제 7만 킬로미터가 될 정도로 지구 한 바퀴 반 정도로 이렇게 돌 정도로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다면은 아마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누군가를 대접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질문 혹은 꿈에 대한 질문,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대답보다 그 질문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넣지 않고 직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다면은 아마 저는 그 승무원이라는 꿈을, 아니면 승무원이 계속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승무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간 질문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좀 더 맞는 현명한 답변을 찾을 수 있었고,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같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저의 꿈과 쥐 한 마리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꿈꿀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죠. 정말 이 모든 꿈들의 시작은 정말 저희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 와이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